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와 진실한 국민의 마음을 모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입법 명가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손정입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입법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전국 곳곳에서 유무선 인터넷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국내 최대 통신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약 1시간 동안 발생한 초유의 전국 네트워크 장애. 이동통신 전화기는 물론 집과 회사의 인터넷이 멈추고 증권거래 시스템과 카드 결제까지 멈춰 엄청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고 직후 해당 통신사는 사과문과 잇따라 피해 보상책을 발표했고, 국가의 거의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철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우리 국민은 또다시 온라인 대란을 겪어야 했는데요. 2022년 10월 15일 분당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되며 대화창 이용부터 금융거래까지 다양한 피해가 속출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10월 발생한 온라인 서비스 마비 사태에 대해 단 한 곳의 화재로 3만 2천여 개의 서버가 동시에 작동을 멈추고 대부분의 서비스가 30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등 해당 업체의 안일한 데이터 관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우리 사회의 특정 플랫폼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기준 6조 원이 넘는 매출과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국내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산업이 확장되며 전년 대비 매출 성장세가 무려 48%에 이를 만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당 업체의 데이터 관리 수준은 깜짝 놀랄 만큼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격적인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우기만 했을 뿐 데이터 이원화와 이중화, 충분한 여유 용량 확보 등 기본 설비 투자에 너무나 인색했다는 것인데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더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법과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갑자기 불편했고 누군가는 생업에 차질까지 빚었던 그 10월의 악몽, 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우리 일상의 상당 부분이 갑자기 정지돼 버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사실에 놀랐는데, 첫 번째는 단 한 곳의 화재로 너무나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놀랐고요. 둘째는 우리가 단 한 곳의 플랫폼에 일상의 거의 모든 기능을 맡기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삼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놀랐습니다. 조우종 씨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놀라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네, 그 놀라움은 사실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화재 사고야 해당 업체가 조심하면 되겠지만 거의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업이 단 한 곳의 포털에 연계돼 있다는 건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독과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 신기술을 가진 큰 회사니까 앞으로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번 사태를 결론 지을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난 10월 우리가 겪은 마비 사태의 진짜 원인 무엇일지 두 번째 주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경을 초월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온라인 시장이 형성되도록 기술적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문가별로 영역 구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2기업 중 6개에서 7개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덩치와 매출 규모와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매출은 전년 대비 5.5%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급성장은 한마디로 네트워크와 데이터 수집이라는 두 가지 이점을 기반으로 삼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검색 엔진이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채팅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개인의 취향을 꼼꼼히 담아낸 데이터를 확보해 엄청난 수익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네트워크와 데이터 축적이 소수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먹통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2021년부터 올 2분기까지 광고로 올린 매출만 2조 5천억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메신저 시장을 97%나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광고를 원하는 업체들로서는 별다른 대안을 생각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광고 시장뿐 아니라 물류, 금융, 심지어 택시 호출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며 공룡처럼 몸집이 커질수록 해당 플랫폼 업체의 독점적 지배력 역시 더욱 막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비정상적인 힘의 집중은 당연히 시장의 왜곡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끝없이 성장하는 공룡, 그 실체는 바로 무료 검색 엔진이나 채팅 사이트로 출발해서 지금은 거대한 플랫폼을 이루고 있는 IT 업체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영상 보니까 지금은 뭐 그야말로 온라인 플랫폼의 전성기라고 불러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거의 수직 성장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우리는 물론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면서 기존 글로벌 기업들의 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이 어느덧 독점적 지위로 이어졌고요. 하나둘 우려했던 부작용들도 지금 벌어지는 모양새죠. 원래 시장 경제가 발전하려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수 기업의 독점 체계입니다. 네. 최근에는 당연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프라인의 대형 유통업계는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입법 의견이 대표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줄여서 온플법이라고 부르는 안인데, 이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이 이미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온플법 제정도 상당히 오랫동안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보겠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에 대한 법 제정을 시작으로 거래 조건을 공정하기 위한 약관 통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 공개 등을 담은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일본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공개할 정보 항목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대면 거래가 폭증하며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영향력도 함께 커졌습니다. 특히 소수 플랫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해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 관련 법안 대부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를 기준으로 제정되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도 몇 해 전부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제정이 논의되기 시작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실제 법안을 상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입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지나친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신산업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논리에 막혀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는데요. 그러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마비 사건을 계기로 다시 관련 입법안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국민청원 입법 로그인, 오늘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입법 의견 들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우리가 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게 된 데는 뭐 각자 동네에 작은 점포나 맛집 같은 소상공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그 강점도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좋은 기술로 만든 표준 기능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상품을 홍보하고 결제 대금을 받고 또 판매 현황을 집계하고 소비자의 의견도 확인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소상공인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는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모두 플랫폼에 맡기고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랫폼이야말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참 좋은 시스템이죠. 그 좋은 장점들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을 하려면 첫째로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돼야겠고요. 둘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나만 크게 잘 사는 독점과는 정확히 선을 긋고 큰 기업이나 작은 가게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겠습니다. 네.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IMF 사태를 겪으면서 크게 반성했던 점 중 하나가 바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이었잖아요. 네. 몸집이 커지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대마불사 논리가 결국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는데요. 네. 플랫폼 시대를 맞아 문어만 조심할 게 아니라 공룡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부디 공룡이 아닌 공생의 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꼭 맞는 관련 입법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온라인 플랫폼 시대의 공생을 위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땐 언제나 입법 로그인.